안녕하세요. 호철언니 유튜버예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의 요청에 의해서 신입 호텔리어들이 알아두면 매우 유용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영상을 촬영하면서 약어를 몇 개 썼었는데 하우스키핑을 HS, KP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하우스키핑이라는 단어 전체를 다 쓰기에는 너무 길어져서 약어를 쓴 건데 제가 영상에 그렇게 쓰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약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영상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깊게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호텔마다 다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깊게 알려드려봤자 여러분들에게 괜히 혼동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호텔들이 다 쓰는 호텔리어들이 알아둬야 할 그런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프런트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약어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런트 오피스가 어떤 부서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예전에 제가 촬영을 했었던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아요. 프런트 오피스라는 부서는 말 그대로 FO이고요. F5라고 부르면은 다들 프런트 오피스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F5 부서가 포함하고 있는 작은 부서들은 프론트데스크, FD, 벨데스크, BEL, 컨시어지, CON, 게스트 서비스 센터, GSC, Executive Floor Lounge, EFL 또는 호텔마다 조금 다르지만 클럽 라운지라고 부를 때에는 CL을 쓰고요. 하우스키핑, HS, KP 이렇게 6개의 부서를 포함해서 프런트 오피스, FO라고 불러요. 그리고 호텔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객실 예약실이 프런트 오피스 부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세일즈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reservations 부서 같은 경우에는 RSVN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식음료 팀이라고 부르는 푸드 앤 베버리지 부서로 가보도록 할게요. 레스토랑은 딱히 약어가 없으니까 레스토랑은 건너뛰고요. 인룸 다이닝, IRD라고 불러요. 룸 서비스라고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룸 서비스라는 단어를 호텔리어들은 쓰지 않고 보통은 인룸 다이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뱅퀴트, 연회장이죠? BQ라고 쓰고 있어요. 레스토랑, 바, 인룸 다이닝, 연회장을 포함해서 우리는 푸드 앤 베버리지라고 부르는데 그걸 F&B라고도 부르죠. 각 부서 명칭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호텔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제일 처음 호텔을 도착하고 마지막으로 호텔을 나갈 때 하는 행동, 바로 체크인, 체크아웃을 얘기하죠. 이 체크인, 체크아웃은 CICO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객실 예약실에 전화하셔가지고 호텔 예약을 하실 때 호텔 도착하시는 예상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ETA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하시는 예상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프론트데스크에서 객실 예약실로 전화해서 방금 들어온 예약, 손님 ETA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손님이 도착하시는 예상 시간은 몇 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외국에서 오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의 픽업 서비스 또는 공항으로 데려다 드리는 그런 샌딩 서비스가 필요할 텐데요. 이 픽업 서비스와 샌딩 서비스의 약어는 PU, SD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손님 PU 있나요? 손님 SD 요청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다만 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에는 PU라고 쓰거나 SD라고 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객실을 예약을 할 때 그리고 처음에 체크인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한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신용카드인데요. 이 신용카드의 약어는 뭐라고 쓸까요? 너무나 쉽나요? 바로 CC라고 쓰고 있어요. 호텔 약어들은 대부분 이렇게 앞자리 두 자리를 따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알아차리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객실 예약실에서 예약할 때 신용카드 번호를 항상 받는데 신용카드 번호를 받는 이유는 바로 개런티를 위함이에요. 이 개런티는 약어로 GTD라고 쓰고 있어요. 손님이 만약에 예약을 하시면서 제가 생일이라서 투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기념일이라서 저희 남편이랑 투숙을 하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떤 메모를 남겨놔서 특별하게 조금 더 셀레브레이션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생일은 birthday, BD라고 남겨두고요. 기념일, anniversary 같은 경우에는 ANN이라고 남겨둬요. 요거는 호텔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손님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메시지를 넣는데요. 바로 메시지는 약어로 MSG라고 쓰고 있어요.
호텔을 투숙하시면서 방해받지 않길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나는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표현을 해야 하죠. 이럴 때 손님들은 Do Not Disturb 사인을 켜둘 수가 있는데요. 문 앞에 어떤 메시지를 걸어두심으로써 방해를 받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DND, Do Not Disturb 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DND 걸려있어요 라고 하면은 아, 손님이 방해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DND 때문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바로 웨이크업 콜이죠. 웨이크업 콜의 약어는 WC로 쓰고 있어요. 웨이크업 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약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어들은 FO팀에서 이 오페라라는 예약 시스템에 적을 때 다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푸드앤베버리지 F&B에서는 이런 오페라 시스템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약어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용어들은 진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프런트 오피스 쪽으로 근무를 하게 됐다 하시면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게 조금 더 일 처리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입사를 하시게 되시면 트레이닝을 받으실 때 이런 용어들이나 약어들도 한꺼번에 다 트레이닝을 받으시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바이바이!